한민족을 사랑하는 코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데이브 컨설팅 방송 라이브 방송 시즌 10 벌써 10번째 시즌입니다. 첫 방을 오늘 8월 31일 8시에 시작을 했네요. 수시에 한번 총 정리를 해보시죠. 이제 정리하실 기간이 됐습니다. 9월 달부터는 뭔가 대학교를 찾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찾아놓은 대학교들을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대학 라인 짤 때는 상중하 라인을 짜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을 좀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브 컨설팅 분석 방송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뭐 생활기록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은 도대체 어느 정도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십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 수준을 평가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표본 집단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아요. 그죠? 저는 이제 전국 단위 아이들 것도 받고 오랜 경험 동안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비교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를 보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이게 솔직히 생활기록부 수준 평가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나 학교나 부모님이 대학교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교과전형이야 어차피 입결이나 환산 점수 가지고 뭐 몇 년치 데이터를 좀 계산하면 어느 정도 보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거 보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 등급만으로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대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선발할 때는요 등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평가 요소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등급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표준 점수를 통한 어떤 편차, 학교 성적표 옆에 보시면 이렇게 막 편차가 써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수자들, 그리고 어떤 단위들, 그리고 전공 학업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뭐 세부 능력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학교가 다 분석을 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려요. 단순 등급만 보고 대학교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입결을 보고 대학교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저한테 3등급 아이가 며칠 전에 상담을 하는데 3등급 아이 학부모님과 아이가 중앙대학교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아니 대학교에서 3등급 아이들을 선발한다라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걷다가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과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서류 부분이 또 들어가는데 이 서류를 통해서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전공성도 볼 거고요. 인성도 볼 거고요. 걷다가 발전성이라는 이런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깜깜이 전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다 보면요 진짜 뽑힐 만한 애들이 뽑힙니다. 그렇게 깜깜이는 아닌데 어디가 깜깜이냐면 준비를 못하는 게 깜깜인 거죠. 인정합니다. 그거는 솔직히 저도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순 등급만으로 평가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제가 전 방송 시즌 10 하기 전에 아주대학교랑 경희대학교 그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특목선이라는 걸 그어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고와 특목고가 섞여 있다 보니까 단순 등급을 볼 수 없고 좀 이따가 제가 하나를 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즌 10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예비 시즌 때 저희 컨쇼 같은 경우는 편차를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 계산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전국 단위 석차 백분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했고 학교 수준이나 원점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아이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안정권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적합성 인성 같은 비교과도 들어가야 되고 학교 수준도 따져야 되고 걷다가 우리 아이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들 성적 추이들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걷다가 그놈의 자소서 와 자기소개서도 또 봐야 돼요. 자소서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지만 자소서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소서의 비밀에 대해서 네, 좀 뒤에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자소서가요,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정권이 존재하기가 생각보다 힘들고요. 아, 그러면 1등급 때 초반 아이가 국민대 같은 데 놓으면 당연히 붙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류가 나빠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는요, 충성심이라는 걸 또 봅니다. 1등급 아이가 우리 학교 와도 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 아이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아이들을 선발하거든요. 또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안정권을 찾는다라는 건 저희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단순 등급만으로 평가가 안 되고 도대체 3등급 때 아이들이 뭔 차이가 있길래 왜 어떤 애는 중앙대를 가고 어떤 애는 왜 못 가냐는 거죠.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원리 같은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편차와 이수자 그리고 어떤 성적 추이들 이런 것들을 저희 컨쇼는 다 계산이라는 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공식이 있습니다. 대비인데 그 공식을 절대 오픈시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요, 저희가 이제 3년 정도를 사용한 데이터인데 이번 시즌부터 저희가 공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컨쇼 학업 역량 계산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거 이제 어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계산기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하는데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다음 년에 2022년에 이거를 저희가 공개를 할 겁니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공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왜 등급에 따라서 왜 학교 수준이라는 걸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숫자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아이의 성적표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뿌옇게 만들어놨습니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학교 아이냐면 전국자사 아이입니다. 그 유명하다라는 외대부고 아이인데요. 볼게요. 자, 좀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요,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4등급이었어요. 2학년 때 2등급 됐다가 3학년 때 3등급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이 좀 내려간 건 아쉽네요. 그죠? 요런 성적 추이를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 있던 아이가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학교가 성적 추이를 통해서 학업의 발전성 같은 거를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이과 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를 봤더니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이 몇이냐면 3.5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지금 몇 등급이냐면 3.5 하나 정도 나오는 친구예요.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요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요 데이터가 저희가 컨쇼 데이터라고 해요. 18.66이 나오는데요. 이걸 저희가 23점 만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23점 만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8.66이 나오는데 이 점수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의 성적에다가요, 편차 같은 것들이랑 이수자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준에 따라 아이가 어느 정도 전국 석차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데이터예요. 컨쇼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냈을 때 18.66 정도가 나오는데 18.66 나오면 어디 집어넣을 수 있냐면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이 원점수 보정이라는 걸 저희가 한번 더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요번에는 우리 아이 등급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등급을 다 빼버린 겁니다. 등급을 빼버리고요, 어떻게 한 거냐면 원점수와 편차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전국 단위 아이들로 하여금 등급을 다시 만들어 본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처럼.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20.66이 나오죠. 이게 어느 대학교냐면 서울대학교 지원이 가능한 점수예요. 그러니까 3.51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네 학교는. 자, 그러면 볼게요. 이 친구가 18.66이에요. 3.51등급이고요. 원점수 보정을 했더니 20점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학교 수준을 따른 우리 아이의 능력이고요. 요거는 원점수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능력이라고 봐야겠죠. 성적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일반 고등학교 성적표인데요. 일반 고등학교 아이예요. 자, 1학년 때 1.89였다가 2학년 때 1.87 됐다가 1.5.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갔네요. 잘했네요. 이게 학업 역량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아이 이과인데요. 1.76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입니다. 일반고 아이고요. 여기가 1.76이에요. 그런데 컨쇼 데이터를 봤더니 몇이 나왔냐면 17.25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3.51 전국자사 아이한테 일반고 1.76은 데이터로 석차를 세워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만일 얘가 18.66 정도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가 나왔어야 되냐면 한 1.4 정도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1.4등급 정도 수준 아이인 거예요. 이 전국자사에서 3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반고 가면 1.4가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개인 능력을 보는 원점수 보정은 18.2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어디는 가능하다고요? 이 18.25니까 성균관대학교 이런 데는 지원이 가능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 아이와 요 아이가 둘이 부딪히는 겁니다. 나중에 대학교에서. 그런데 얘가 만약 비교과가 더 좋다라면 외대부고 아이가 합격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3등급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자, 요번에 나온 아이는 일반고입니다. 그죠? 내신 등급이 보니까 3.73에서 3.5대다가 3.53 됐어요. 요렇게 올라가서 유지되네요. 그죠? 그런데 볼게요. 이 아이도 이과입니다. 몇 등급 아이냐면 3.59예요. 그죠? 3.59고요. 얘는 3.51입니다. 별 차이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 아이의 컨쇼 데이터를 봤더니 13.04가 나옵니다. 13.04면 어디 집어넣을 수 있는 점수냐면 가천대학교 집어넣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3등급 아이가 만일 중앙대학교를 합격했다라면 이 데이터를 대학교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이 합격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이가 중앙대학교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학교 수준을 따져보거나. 거기다가 원점수 보정도 똑같이 13.04 나왔다는 건 우리 아이의 개인 능력과 학교 수준은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친구의 3등급의 학교 수준과 편차나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했을 때 이 친구는 가천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14점대가 넘어야지 국민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이게 1.1점이 되게 큽니다. 컨쇼 데이터가.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저희 컨쇼밖에 없을걸요. 이걸 제가 10몇 년 동안 입시를 하면서 이 원리를 찾기 위해서 고생한 게 5년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3년 전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수학 선생님들 부르고 우리 멘사팀 부르고 해서 이 원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만들고 구성하고 대학별로 점수 비교한 다음에 또 고치고 아이들 수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다시 조정하고 이걸 해갖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작년부터 합격률이 이게 거의 맞더라고요. 딱 보시면 맞잖아요. 3.5등급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천대학교 넣는 게 맞는 거고요. 특목고 아이가 3.5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상위권 학교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자사고등학교나 이런 외고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저 데이터가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보세요. 왜 이걸 말해드리냐면 그러니까 컨쇼가 이런 거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 등급만 보고 아이를 대학교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단순 등급을 보고 찾더라는 거죠. 정말 그거는 아니지 않나?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게 저희가 전부터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컨쇼 데이터인데요. 컨쇼 계산기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아마 다음 시즌 오픈을 해드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서류 평가나 그리고 우리 아이 학교 수준이나 편차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성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추이들, 세부 능력들 이런 것들을 좀 잘 꼼꼼하게 보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즌 10이 시작됐잖아요.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니까 화요일, 목요일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대1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